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레비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사를 한다는 게 박수를 쳤네요. 바닷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공간은 여전히 이프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이고요. 메타버스 공간에 각자 자신의 집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글쓰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발을 담그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좋아서 하고 있는 글쓰기지만 어,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고 뭐 이러니까 책상 앞에 앉기 진짜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바닷가에서 돌아 들어가서 안쪽에서 자료를 보면서 오늘 글쓰기 고민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저희 집입니다. 이 프렌드에서 각 아바타 모두 어떤 사람에게나 모두 자기 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을 원하는 모양으로 꾸밀 수 있는데 저는 글쓰기 방처럼 꾸며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글쓰기에서 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더워가지고 글쓰기 싫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글을 쓸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글 쓰는 게 왜 좋을까요? 왜 우리는 글을 쓸까요? 여기서부터 문제를 생각해 보죠. 그래도 글쓰기가 재밌잖아요. 글을 쓰는 목적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낀 감정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말도 어, 내 생각을 전달하고 감정과 소통하고 뭐 이런데 말과 글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말과 글은 둘 다 언어로서 의사 표현도 가능하고 전달도 가능하고 소통도 가능한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막 영상 뭐 소리, 녹화가 안 되는 게 없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엄청 많다 보니까 말과 글의 차이점이 점점 적어지는데 글은 이런 것들이 디지털 뭐 녹화 장치라든지 카메라가 없을 때부터 모든 것의 기록, 그다음에 기억의 보존 등을 할 수 있는 정말 아날로그 데이터 장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글 자체가 하나의 타임캡슐처럼 시대와 작가의 세상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글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뛰어넘어서 과거와 현재 우리가 연결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기록하는 사람들도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록하는 정말 타임캡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되었죠. 지금 예전에 우리가 막 음반이 나올 때 테이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테이프에 막 노래를 녹음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미래에서 들으려고 해도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 적어 놓으면 글은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따로 없어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글의 내용이 뭔지 파악하기가 쉽죠. 그런 장점 때문에 글은 정말 타임캡슐이고 기록이고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사실 모든 사람한테 유용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막 역사적인 의미에서 기록이고 타임캡슐이었을 때만 해도 글은 왕과 귀족, 어, 종교인들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기록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심지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소수의 인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모두가 알아야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 세상은 바로 도시가 생기고 산업화가 된 그 세상입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우리가 다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다 아는 사람이고 누구네 집인지 다 알고 막 이럴 때는 문에다가 당기시오, 미시오 이거를 써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딜 가나 당기시오, 미시오가 써 있잖아요. 그거는 그곳에 대해서 모르는 처음 온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모르는 사람, 외국인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 안내잖아요. 글자는 그렇게 공공과 대중을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산업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글씨가 필수고요. 사실 글씨가 더 중요한 거는 공장에 가서 그 기계를 돌리는데 기계 이 버튼이 어, 멈춤, 이 버튼이 작동, 이거를 알아야지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일을 멈추고 가가지고 이게 멈춤이고 이게 작동이야. 그리고 막 한참 일하다 보면 뭐지?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적어 놓는 거, 그거를 읽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글자는 그때부터 대중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글을 쓴다는 것. 요즘에는 글자를 누구나 다 알고 글도 다 누구나 쓰잖아요. 그런데 글을 쓰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글을 쓴다의 시초는 어, 1580년 종교개혁의 끝에 몽테뉴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인데요. 이 에세이는 지금의 에세이의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는 에세이에서 따왔고요. 수필의 최초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니 에세이는 뭐 산업화 이전에도 쓰여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세이의 첫 작품이 이때 나온 거고 정말 사람들이 내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글이 일반화된 것은 겨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글을 읽게 된 것은 겨우 최근이에요. 1970년 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 절반이 문맹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25%가 문맹이라고 하니까 어, 거의 모든 문맹률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근데 불과 70년대까지만 해도 두 명 중에 한 명이 글을 몰랐으니까 글을 쓴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다는 거는 정말 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고도화된 표현법이고 고도화된 지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매우 현대적이면서 누구나 글을 쓰고 누구나 글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다는 거는 정말 현대라서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현대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글 쓰는 것에 대한 어, 행복, 글 쓰는 것, 글이 어떤 곳이고, 글이 정말 이런 곳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책, 소돔 120일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소돔 120일을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자주 듣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일당백이라고 책 리뷰를 하는, 채널인데, 거기에서 소개해주는 거 보고, 이거다. 이거를 소개해야겠다 하면서 딱 가져왔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 다양한 책, 고전을 많이 안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재미는 없고, 지금이라도, 고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일당백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 들은 소돔 120일, 저도 안 읽은 책 가져왔는데요. 소돔 120일은 1785년에 프랑스의 사드 후작이 쓴 것입니다. 어, 제목은 러스트 오브 더 리버티스여가지고 어, 이 제목만 봐도 대충 상상이 되실 거지만 오늘의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책은 소돔 120일이라고 고전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소돔 120일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루이 14세 때 공작, 판사, 주교, 징세 청부업자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 있는 사람 4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힘을 즐겨보자 이런 생각으로 미소년 40 명을 고성으로 납치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 이 미소녀를 납치해 가지고 나쁜 짓을 막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사람의 본성과 쾌락에 대한 탐구를 하는 그 시대의 고어물, 그 시대의 19금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저희같이 유교 문화권에서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조차 1932 년에 제목하고 저자를 숨기고 재한출판되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작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출판되어서 나와 있는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유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돔 120일은 유명한 책이어 가지고 영화도 있습니다. 어 글로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화로 보셔도 되는데요. 1975 년에 이탈리아 감독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감독이 어 찍은 영화라고 하는데, 시대가 오래된 책이어서 흑백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포스터만 가져왔고요. 사드 후작의 대표작으로는 소돔 120일, 줄리에트 또는 악덕의 번영, 어 알린과 발크루 또는 철학 소설이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작품으로는 사제와 죽어가는 이의 대화가 있다. 이 그 사드 후작의 다른 책들을 가져온 이유는 소돔 120일 말고 사드 후작의 다른 책들이 얼마나 철학적인 사유가 담겨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알린과 발크루 또는 철학 소설. 제목에 철학 소설이라고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 실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 악덕의 번영. 악 악행의 번영이란 뜻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가 들어 있을 것 같고, 사제와 죽어가는 이의 대화라는 라든지 그 제목만 봐도 어떤 사유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후작. 이 사드 후작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귀족이지만, 프랑스의 귀족이지만 범죄자입니다. 시종들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가 폭로되었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크고 작은 범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감옥이죠.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감되어서 재판을 받았을 때 사드후작의 장모가, 사드후작의 장모면은 이제 부인의 엄마잖아요. 근데 처제한테 몹쓸 짓을 한 게 밝혀져 가지고 장모가 왕한테 청혼을 합니다. 사드후작은 내가 어 감옥에서 꺼내고 싶으면 꺼내고 넣어 놓고 싶으면 계속 넣어 놓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왕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드 후작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장모님이 어 "너 나와."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고, "계속 있어." 하면 거기 살아야 돼요. 몇 년형인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형을 살게 된 겁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드 후작이 감옥 안에서 소돔 120일을 쓰게 됩니다. 거의 이제 장모님이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으니까 거의 이제 뭐 거의 무기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인제 감옥 안에서 소돔 120일을 써 놓고 이렇게 막, 그 바스티유 감옥은 막 돌로 된 옛날 성일 거잖아요. 옛날 감옥일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막 이런 돌등 같은 데다 이렇게 숨겨 놓고 썼다가 걸리면 뺏기면 안 되니까 숨겨 놓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감옥으로 이송이 되면서 이 원고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두작의 손에서 이 소돔 120일의 원고가 떠나요. 그런데 어 그러면은 주인 없는 그 감옥에 이 원고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스티유 감옥에 이 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습격되는 과정에서 이 소돔 120일의 원고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고, 그 원고가 오랫동안 100년간을 주인이 바뀌는 일을 거치다가 100년 뒤에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이제 출간돼서, 그러니까 사드 후작이 죽은 사후 100년 뒤에 출간돼 가지고 뭐 이래저래 출간되기도 하고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절판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를 거쳤겠죠. 그러다가 2017 년에 다시 경매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국가의 주요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경매를 중단시키고 어 70억 원을 주고 이 원고를 구입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사드 후작의 원고를 발견한 사람이 원고의 가치를 알아보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원고를 보고서 이 원고 너무 괜찮은데 나 좀 잠깐 빌려서 보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스위스에 팔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후작의 원고는 사드 후작이 죽은 다음에 100년 뒤에 세상에 나와서 그 이후로 세상을 막 떠돌다가 결국에는 2017 년에 프랑스가 국가 소유의 문화재로 가지고 있게 돼 있고 가끔 전시도 한다고 합니다. 어, 사드 후작의 원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나왔고요. 사드 후작은 어떻게 됐냐면요. 어, 나중에 정신병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정신병원에서 맞았어요. 그래서 74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요. 유언이 있습니다. 내 무덤 위에 과실수, 그러니까 나무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무덤의 흔적조차 없애주면 좋겠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부터 나를 깨끗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사드 후장은 실제로 범죄자였고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자기가 기억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약간 어, 뭐지? 해피엔딩? 아니면 뭐지? 하여튼 어, 행복한 결말입니다. 나쁜 놈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후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후작이 귀족의 이 자귀를 이름으로 쓸 거잖아요. 그런데 어 그 후손들이 사드 후작이 범죄자니까 이 이름을 부끄러워해서 잘 쓰지 않다가 최근에 사드 후작의 이 작품이 조명을 받으면서 다시 이름을 쓰게 되겠다고 합니다. 파리의 문학박물관에 이 저서들을 전시했었는데 큐레이터들이 사드의 저서를 보고 감탄했다고 하니까 범죄자고 내용은 쾌락적인 고어물이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두작의 작품은 어느 나라에서건 외설 시비로 법정에 오른다라는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의 문학적인 토양과 성숙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음란성을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복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작품이 있든 말든 어, 모든 자유가 허용되는, 문학적 자유가 허용되는 곳이 정말 자유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서점에서 구해서 사서 읽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돔 120일의 내용을 잘 요약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가져왔는데요. 위키피디아에 있던 내용입니다. 황준호 작가가 네이버 웹툰 악연에서 어, 요약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 소돔 120일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 세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으로 태어난다. 그러니 인간이 모두 죽더라도 세상은 아무런 눈물도 흘리지 않고 관심도 없다. 또한 인간의 영혼이나 사후세계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덕이나 윤리 또한 모두 거짓말이다. 그런 것들은 지배층이 피지배층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기이자 거짓말이다. 지배층은 결코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가? 그것은 자신들만 쾌락을 독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행동은 바로 쾌락뿐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인간의 삶의 목적이 쾌락으로 본 것들이 어, 어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부작의 글이 쾌락만 탐구한 글이 아니고 결국에는 인간 본성을 탐구한 글이었기 때문에 소돔 121이 지금까지 고전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드 후작은 사실 쇠디즘의 어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 쇠디즘은 아시죠? 이제 과학적인 성향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뭔가 어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 여기서 소돔 121, 사드 후작의 이야기에서 책의 운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책의 운명은 바스티유 감옥에 안에 숨겨놨던 어떤 범죄자의 원고가 사후 100년 후에 어, 출간되었고, 또 그거보다 더 시간이 지나서 70억 원의 경매에 나오는 중요한 원고가 되었고, 결국에는 프랑스의 국가적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사드 후작의 원고가 딱 하나밖에 없었으면은 이 사람의 글인지 누구의 글인지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드 후작은 그때 감옥에서 나와서 소돔 121의 원고를 잃어버린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꾸준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고인지를 입증하기가 쉬웠고, 일관성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있었던 거죠. 결국에 작가는 꾸준히 책을 써야지 자기 작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사드 호작은 자기 책이 세상에서 잊혀지길 바랐고, 자기가 세상에서 잊혀지길 바랐으나, 작가의 손을 떠난 책의 운명은 누구도 조절할 수 없고, 언제 어디서 빛을 발할지 모릅니다. 저희가 책을 쓰는 목적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경력을 만들려고, 개인적인 이유로, 어, 다양한 이유로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경력을 만들거나 뭐 경력의 시작이거나 나의 뭐 이력이 필요해서 쓰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이유가 뻔하니까 그거는 접어두고 개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개인적인 이유로 쓸 때는 자서전을 쓰거나 뭐 힐링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평소에 하지 못한 말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뭐 기록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경험을 기록하거나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나는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메시지를 담고 싶어. 이럴 때도 있고, 어, 제가 약간 내용을 좀 비슷하게 푸는데 어쨌든 노하우를 설명하려고 해도 책을 씁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글은 작가에게 가장 자유로운 곳입니다. 글쓰기가 익숙해지고 자기한테 자유롭고 편안한 수단이 되면 사도후작처럼 정말 선 넘는 19금 뭐 이런 얘기를 써도 언젠가 시대를 잘 만나고 언젠가는 이해받는 순간이 오고요. 그리고 사드후작은 대표적으로 소돔 121은 선을 넘어서 좋은 글이 된 글입니다. 근데 글은 누구에게나 지킬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같은 무명 작가는 듣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드 후작이 살아있을 때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글로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은 뭐라고 하는 사람 많았겠죠. 그렇지만 글은 일단 쓰는 동안은 작가에게 가장 자유롭고 이 세상 어떤 곳보다도 어,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돔 121에서 사드 후작이 자신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냈죠. 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 지배층, 윤리나 도덕은 사실 필요 없고,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쉽게, 어,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결국 살아있는 동안, 어, 쾌락을 추구한, 살아있는 동안 즐거운 게 최고다. 이런 자신만의 철학을 드러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지금 현대에 산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거를 막 말하고 다녀. 회사에서 계속. 어,
나는 맨날 놀고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고 그 생각의 바탕에 어떤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기준이 있겠죠. 근데 글로는 이런 생각을 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표현, 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을 다 드러낼 수 있고 사회적인 옷을 입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적인 옷을 입고 사회적인 언어나 사회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글 안에서 우리는 어 나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 안에서는 어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소설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뭐 주인공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에세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뭐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아니면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훔쳐볼 수도 있는 신 같은 존재입니다. 어 글쓰기보다 더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전지전능해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글입니다. 글쓰기에서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글쓰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래서 글쓰기 할 때는 글을 잘 쓰는 것, 글의 표현이 풍부한 것, 책의 완성도 이런 것만 생각하면 글쓰기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어 글 안에서 우리가 신이라는 것, 그리고 글 안에서는 숨길 게 없고 글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글을 쓰는 즐거움, 그리고 진짜 스스로의 모습을 글 안에서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어 나에게로 가는 길인 것이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글쓰기는 정말 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신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나에게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더라도 사실 이렇게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어 글 쓰는 게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로 가는 길인 글 쓰시면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텀블벅 펀딩에서 시키는 대로 책 쓰기 60일 원고 완성 90일 작가 되기 책을 펀딩 중에 있습니다. 책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텀블벅에 가 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글쓰기 이야기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새디즘의 주인공 사드 후작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